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을 꿈꾸면 배달 장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홀 매장이 잘 안 되는 매장에서 배달을 또 한다? 사실 근데 이게 불만이다? 그냥 배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매출이 좋았던 매장들이 다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고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매장이 있더라고요. 다 연락했더니 전부 다 뭐였냐면 요즘 배달 장사는 남는 게 없다, 뭐 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객들은 점점 배달 시장에 몰리는데 남는 게 없어도 배달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배달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장사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을 각오로 도전하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결정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배달 장사를 하면 안 되는 3가지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 매장만 1000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장님들 봤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솔직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하는 매장입니다. 여러분들, 홀 매장과 배달은 장단점이 있어요. 홀 매장은 투자금도 억 단위로 넣고 그만큼 매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했던 투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도 다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고 난 뒤부터 수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배달은 투자금이 작고 그만큼 매출도 작습니다. 대신 갚아나갈 투자금도 작아서 처음부터 부담 없이 매출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 매장에 비해서 투자금이 적은 만큼 매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을 꿈꾸면 배달 장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홀매장 창업으로 몇 억씩 사용하고 매출이 잘 안 나오자 배달 장사를 추가로 투자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달 장사가 매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뿌려놓은 홀 매장 인테리어나 이런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로 파격적인 효과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홀 매장을 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네. 회수하는데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금액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손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넣어요. 인테리어 투자비에 대해서 보통 이제 3년 또는 길게 5년 정도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씩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씩 10개월 되면 1억 투자가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투자가 아닌 내가 1000만 원 벌더라도 매달 얼마씩 이제 감가상각을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달이랑 완전 다른. 그렇죠. 금액이 그만큼 크잖아요. 투자비가 홀매장은 아무리 작아도 1억 이상은 다 들어가니까. 아마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경우 이런 건 그냥 늘 있으니까 모르지만 2대만 들어가도 몇백이 깨져요. 에어컨도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고 배관 기대에 따라 또 달라져요, 금액이요. 대표님, 근데 임사부는 도입비가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투자비인데 임사부는 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바로 다음 달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수익으로요. 이제 식자재 대금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이제 기기나 기물이나 다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만 원? 많으면 이제 뭐 기발비용이 됐던 배달비용이 됐던 충전금이 됐던 뭐 했을 때 500 정도, 600 정도 보시면 되는데 회수하는 매장들은 사실 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는 훨씬 많았죠. 배민이나 쪽이 수수료 베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제 개인적 생각에 한 3일 안에 번 매장도 있을 거예요. 3번 같은 경우 오픈하자마자 백면 매출이 막 2, 300씩 나오는 매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쿠팡이나 배민이나 다 이제 수수료 베이스 광고 상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가 작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회수 가능한 매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홀 매장에서 운영하는 메뉴를 배달해서도 똑같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메뉴 레시피 또는 금액이겠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당연히 홀과 배달은요 메뉴가 달라요. 간단히 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홀 매장 같은 경우 바로 먹으면 또 쫄깃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배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도 삶는 시간이 달라지고 배달 가는 시간까지 다 생각해서 이제 더 디테일해져야 돼, 메뉴가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홀에서 했던 그 메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홀과 배달은 또 양에서부터가 또 달라요. 홀 같은 경우는 보통 18,000원, 2만원대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매장에서 파스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배달 매장에서 똑같이 하려고 해요. 배달은요 그 예쁜 기물 플레이팅에서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플레이팅도 아예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양도 바뀌게 되고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가서 파스타 주문 한번 해보세요. 양이 얼마나 많이 주고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보시면 막 깜짝 놀랄 거예요. 배달은 양 많은 데들 되게 재주문이 많거든요. 나는 원가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수익을 똑같이 내겠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페일합니다. 조리 방법이 정말 다릅니다. 모든 메뉴가 다 다르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르게 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애초에 배달 매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쵸. 왜냐면 홀은 이제 요소적인 게 많아요. 인테리어나 서비스나 음식도 플레이팅이 넓은 예쁜 접시에 음식 조금만 올려놔도 굉장히 이제 비주얼을 살리시는 부분도 많은데 배달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배달은 첫 번째가 양이에요. 당연히 맛은 기본적인 거고요. 매력적인 가격이 있어야 돼요. 대신 홀 매장이 굉장히 잘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어떻게 줘도 상관없어요. 주문한 분들은 그냥 목적 구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맛있기 때문에 양이 어떻든 정말 똑같이만 오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닌 홀 매장이 잘 안 되는 매장에서 배달을 또 한다? 거기서부터는 다 바뀌어야 돼요. 홀 매장이 안 되는데 배달 매장 어떻게 똑같이 잘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BBQ나 교촌치킨 같은 곳도 배달이랑 홀이랑 조리 방법이 다를까요? 아마 거의 비슷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치킨집을 했을 때도 배달 매장 치킨 브랜드들 가면 홀이나 배달이나 똑같이 조리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편차가 크진 않거든요.
세 번째, 배달 플랫폼 공부를 안 하는 매장은 배달 장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배달 플랫폼은 계속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까지 그 울트라콜이라는 광고가 있는데 깃발만 잘 꽂아도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오픈리스트도 나오고 클릭 광고도 나오고 뭐 지금 현재 배민원 플러스 나오고 광고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결국 뭐냐면 그 안에서 또 효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 매장에 맞는, 내 지역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 상품을 찾으셔야 돼요. 왜 배민이 아니면 왜 쿠팡이 이런 새로운 광고가 나올까요? 사장님도 돈 벌게 해주려고 할 것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 회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수수료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왜? 깃발 광고 같은 경우는 88,000원이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내가 깃발에서 하나 꽂고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88,000원을 빼면 이제 거의 19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배민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깃발 하나에 이렇게 효율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배민은 돈 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베이스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민원 출시하는 것도 결국 뭐였냐? 이제 배달비에서 본인들이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또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해요. 저희도 처음에 안 했었어요. 왜? 클릭 광고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매출이 좋았던 매장들이 다 반토막 이상이 나버리고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매장이 있더라고요. 다 연락했더니 전부 다 뭐였냐면 그때 당시 클릭 광고 다 신청했던 매장들인 거예요. 새로운 광고를 도입했던 매장들이 잘 되고 아닌 매장들은 밀려난 거네. 밀려난 거죠. 근데 배민 입장에서 자기네가 새로운 광고 나왔을 때 잘 따라주는 점주도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올려주겠죠. 왜? 본인들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만이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구매 고객들은 이 플랫폼에 다 모여있어요. 그러면 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럼 어떻게 효율을 내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배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지만 저보다 더 좋은 정보를 주는 곳도 있고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임사부라는 저희 회사 있잖아요. 괜히 저희 배달 플랫폼만 공부하고 교육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도 정말 미친 듯이 봐요. 보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은 매장들은 왜 안 떨어졌는지, 떨어진 매장은 왜 떨어졌는지, 경쟁사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쪽 광고가 뭔가 바뀌었는지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분석하는 팀이 2명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배달 매장과 핏이 안 맞는다. 저는 무조건 3번이라고 봐요. 이렇게 배달 플랫폼 공부를 안 하는 매장은 배달 자체를 아예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사장님은 돈을 몇백만 원 세이브하는 겁니다. 어차피 몇백만 원 들여서 오픈을 하잖아요. 안 될 거니까요. 그만큼 지금 배달 플랫폼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 거네.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1000개 매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완전 체감하실 거예요. 너무 체감해요. 이 변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지를 하고 알려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왜냐면 매출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오면 사장님들이지만 저희도 똑같이 힘들어져요. 사장님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저희는 구조가요. 네, 오늘은 배달 장사를 하면 안 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댓글이나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상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